데모는요. 뉴트리파이토 프로틴 단백질 데모입니다. 데모에 앞서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틴 어원을 찾아보면은 그리스어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는 뜻으로, 즉 단백질은 모든 영양소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영양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체 구조를 살펴보면 60에서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4에서 19% 정도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하루 평균 일반 사람들이 약 300g의 단백질을 분해시키고 다시 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분해하고 합성해야 하는데, 합성해서 영양소인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단백질을 꺼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손실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단백질을 열심히 섭취하는 이유가 바로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근육 안에 있는 단백질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근육이나 뼈, 피부 등 우리 몸에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모든 세포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체액의 산염기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몸의 체액이 산성으로 치우치면 단백질이 염기로 작용해서 중화시키고, 염기성으로 치우치면 산으로 작용해 염기성 반응을 중화시켜주는 인체의 pH 산염기 용도를 조절해 줍니다. 또한 영양소 운반을 비롯하여서 건강유지,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하면 고기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살펴보면 단백질 함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고기 60g 같은 경우 9.3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다면,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100g에 24g으로 꽤 많은 수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계란 같은 경우에는 한 알에 6.2g 정도 들어있고, 두부 100g에 9.6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백질을 입으로 섭취하면은 우리 위산으로 인해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또 이 분해되면 또 아미노산 성분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미노산이 변화된 아미노산이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가, 또 이 저장된 게 우리 몸이 필요로 할 때 다시 빠져나와서 단백질로 합성되면서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이런 구조 형태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20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아미노산은 크게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의 차이점은,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체내 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가 필요한 반면, 불필수 아미노산은 체내 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불필수 아미노산이 체내 합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양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불필수 아미노산의 아르기닌이라는 성분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아르기닌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몸이 성인이 되면서 점차 우리 몸에서 합성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르기닌을 빨간색으로 표시했고 불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다 또는 불완전 단백질이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완전 단백질 같은 경우는 고기, 육류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불완전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 불완전 단백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얼마나 잘 소화가 되는지 이 과정을 가지고 단백 소화율이라고 해서 PDCAAS라는 약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스코어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얼마나 좋은지, 어떤 게 완전 단백질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얼마나 골고루 들어있는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단백질들을 보시면 여기 완전 단백질이 1.0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100점이라고 봤을 때 계란이든지 대두콩이라든지 또 유천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유를 가루처럼 만든 게 이제 유천 단백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모두 100점 이상이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불완전 단백질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있는 게 소고기거든요. 이 소고기 같은 경우는 92점으로 100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 아닌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92점이기 때문에 우리 체내 이용률이 높다라고는 말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쌀, 밀가루 같은 경우는 5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하더라도 50% 이상은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대두, 콩 같은 경우는 완전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수치를 보시면 가장 낮은 수치가 108점이고요. 또 가장 높은 점수가 161점입니다. 이것처럼 모든 9가지 수치 자체가 100점이 넘기 때문에 이 대두 단백질을 완전 단백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밀가루 같은 경우는 나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42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42점이면 모두가 42점이라고 해서 이 밀가루는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이제 라이신이 42점인데 평균 점수가 아니고 왜 다 42점으로 보느냐라고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이 제한 아미노산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한 아미노산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9가지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 라이신만 아주 낮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크통에 물을 담았을 때 이 라이신이 낮은 만큼의 물이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새어나가는 만큼 단백질이 합성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수치가 높다고 해도 가장 낮은 수치의 기준을 맞춰서 아미노산 스코어 점수가 매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만큼 부족한 만큼 버려지기 때문에 우리 체용 이용 자체가 아주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섭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몸무게 1kg당 0.8에서 1.2g 정도 섭취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몸무게가 60kg이면 60g을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60g을 다 섭취하는 게 아니고 최대 한 번에 섭취할 때 20g 넘지 않는 양으로 해서 나눠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특히 몸에 근육이 많아서 단백질을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키로당 1.4g에서 2g까지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또 내가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단백질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단백질 양을 늘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이 아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동물성 단백질 장점을 보면요.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대체적으로 동물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수치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성 단백질이 완전 단백질이다, 고품질 단백질이다 라고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또 많이 드시고 계시고 또 아미노산 스코어도 조금 높기도 해요. 하지만 이 동물성 단백질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 혈관 질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과다 섭취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당분 함량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당분 함량이 너무 높지 않는 것을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은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적다. 그래서 걱정 없이 많이 섭취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식물 성분에 있는 파이토케미털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심혈관 건강을 조금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물성 단백질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쌀이나 밀가루처럼 아미노산 스코어가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스코어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다음에 소화 흡수율이 육류에 비해서 살짝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대두 콩에서 나오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우리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 특히 건강에 남성한테는 안 좋다라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육류성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왜? 에스트로겐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주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또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이 잘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청 단백질, 또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서 근력 운동 후에 근육 두께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나 지방 함량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이 제일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단백질 보충제 선택 방법의 팁.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선택 기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단백질 보충제 종류는 아미노산 스코어가 85점보다 떨어지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85점 이상이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되도록이면 100점이 넘는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 인공 첨가물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류, 유당이 많이 들어있는가? 이 부분도 사실 그 단백질, 운동하고 나서 먹는 단백질인데 맛이 없다 보니까 맛있게 먹기 위한 단백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체리맛, 여러 가지 뭐 초코맛 등등으로 해서. 근데 그런 종류 안에는 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좀 먹는다고 하지만 당분이 많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먹지 않는 것만 못한 부분도 발생하니까 이것들을 이왕이면 당류가 없는 것들을 추천하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non-GMO, GMO 제품을 쓰지 않는 그런 순수 식물성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아메이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대두, 밀, 완두를 원료로 해서 만든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순식물성 단백질 보충 제품으로서 아미노산 스코어 100으로 영양가가 높은 고단백질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칼로리 걱정 없는 양질의 단백질,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데모는 단백질의 역할 중 pH, 인체의 pH 농도를 조절해주는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 안에 있는 우리 몸의 체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체액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체액에 우리가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활성산소로 인해서 내 몸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내 몸은 산으로 많이 지금 치우쳐 있죠.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빵이나 쌀, 국수, 뭐 이렇게 밀가루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특히 회식 같은 것도 하면은 좀 튀김류 같은 것도 많이 먹게 하는데 여기 첫 번째는 밀가루를 넣어 보겠습니다. 밀가루를 넣고 두 번째 역시 밀가루 넣을게요. 근데 저희가 이것만 먹는 게 아니죠. 또 뭐 더 먹어요? 야, 오늘 불금이다. 술 한잔 해야지. 여기 술도 있어요. 이 술도 대표 산성식품인 거 아시죠? 술도 먹어요.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 되고 나중에는 마구잡이 먹겠죠. 이렇게 먹다 보면 내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 까맣게 변하신 거 보이세요? 내 몸은 점점점 산성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내 몸이 산성이 되면 어떤 몸이 된다고 하죠? 염증을 유발시키는 몸으로 바뀐다고 하시죠. 이런 내 몸에 프로틴이 하는 역할, 아까 전에 pH 농도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제가 즐겨 먹는 파이토 프로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지 않은 몸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먹고 나서 좀 챙겨서 먹는다면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산성으로 치우쳐져 가는 내 몸을 이 프로틴이 서서히 작용해서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색깔이 점점점 변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는 아주 까맣다고 그러면 약간 색깔이 좀 차이가 나죠? 근데 평소에 내가 프로틴을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저같이 프로틴을 즐겨 먹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즐겨 먹는 내 몸 성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활성산소가 넘쳐나도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술을 콸콸콸 먹는다 하더라도, 오늘 한 잔 할까요? 자기 전에? 먹는다고 한다면 내 몸은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먹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 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단백질은 모든 영양소에 우리가 영양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탈모 때문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도 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성분도 알게 되면서 이게 내 몸에 많이 작용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 산성으로 치우쳤던 내 몸이 그나마 조금은 수치가 낮아졌다는 것도 단백질 섭취한 이후부터 양자기를 찍어보니까 수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또 빌어서 우리 김재규 스폰서님 했던 말 꼭 먹어야 한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죽어도 먹어야 된다. 네, 죽어도 꼭 먹고 건강하시는 몸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데모 강영이었습니다.